지옥으로 뛰어들었죠. 사실 지금 일반 고등학교의 현실은 아침 먹고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잠자고 또 공부. 일반 공교육에서는 열정이라는 걸 갖는 것보다는 일, 또 의무, 그리고 또 지쳐있는 생활 이런 게 좀 더 많다면 모든 그 관심과 그 역량은 수능에 맞춰져 있다고 봐요. 애의 적성은 어떤지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뭐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뭐 상담이 있지. 대안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은 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공교육에 대한 좀 불신, 그다음에 교사의 아까 공교육 시스템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이 약해서 사실은 대안학교를 선택했던 것도 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간디를 다니고 졸업한 아이들은 전부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좋아하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아이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얘네들 분명히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다른 여행 다니면서 사회적인 공부나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굳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대안학교가 어떤 초등을 보내보고 중등을 오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신뢰를 가장,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를 믿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사랑을 주는 존재라고, 언제나 어른을 믿어도 된다, 이런 신뢰를 가르쳐준 학교였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는 세상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자기 꿈을 펼치고 무엇이든 도전해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데가 저는 간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작은 도전이든 큰 도전이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해보는 거 아닐까, 용기를 내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금산간대학교, 간대학교의 그 교육적 지향은 자기 발견을 좀 더 심화한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지금 금산간대학교의 표현은 내적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적인 의식 전환이 좀 더 일어나야 된다. 단순히 자기 발견뿐만이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발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고, 내적 발견을 좀 더 심화하는 작업. 토마토도 많아요. 드실래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요? 저도 있어요. 맛있겠죠? 예슬이 어때요? 보여줘요. 저거 봐요. 가지 봐봐요. 완전 많아. 네,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수업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식교양 수업이 있고 감성 수업이 있고 자립 수업이 있는데, 특히 이 감성 자립 수업의 경우에는 생활 요리라든가 목공이라든가 도예라든가 천연 비누, 그리고 악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게 되면서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소질이 어디에 있는지, 또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의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 건 자주학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졸업 작품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해서 졸업 후에 이제 그걸 진로와 연결시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니, 가끔은 문제를 그냥 줄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냥 문제를 주는 거야. 그리고 문제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지. 밑도 끝도 없이 문제를 주고, 그럼 애들이 그 원리를 찾아내. 그 안에서 수학을 글로 쓰는, 문제로 푸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는 감각으로서도 공부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을 자기네들끼리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식 수업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쉽게 배우는 것보다 자기가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 희열을 느끼는 것, 그 과정을 의도했던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일단 교사가 가르치는 거하고 학생이 배우는 과정, 습득하는 과정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시간에 교사는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은
뭔가 배우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걸 좀 지양하고 중요한 건 결국 배움의 자기 리듬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야 다른 배움으로의 확장이 일어날 테니까. 금상한디 중학교에서 에포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5일 동안 자기가 선택한 하나의 작업에 깊이 있게 몰입해 봄으로써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보고 알게 돼요. 체력적 한계를 느끼기도 하면서 몸에 배이는 거.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 하는 질문에서 에포크라는 교육과정이 생겨났죠. 배움의 어원이 배이다이듯이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은 몰입, 배움, 성취, 그리고 희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보여행은 9박 10일 동안 130km를 같이 먹고 같은 곳에서 자고 이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과정에서 모든끼리 많이 싸웠고요. 그리고 많이 지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하게 서로 웃으면서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또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이라는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같이 무엇을 함께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진도대교를 마지막으로 건너오면서 각자가 걸었던 그 성취감은 우리 모두의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리드했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같이 함께 애들과 힘들어하고 저는 그게 바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간디학교는 사람을 만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해외 이동학습을 통해서는 그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주고 온다 생각하지만 실제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떤 그들에게 선물로 학용품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선물을 줬지만 그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맑은 웃음과 그리고 정말 행복한 눈빛을 나에게 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여행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교육과정인데 그 세월호나 밀양 그리고 탈핵 관련돼서 많은 활동들을 아이들하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 청소부 분들을 그 따라다니는 새벽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일도 하고 아이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분들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아픈 고통 그리고 아니면 그 살아가는 어떤 힘들을 느끼고 오면서 나와 되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한 번의 만남이지만 나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세상을 만나고 오는 경험들,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경험들을 간디학교에서 합니다. 생태교육이라 하면 보통 뭐 생물교육인가? 과학공부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우리 이 다음 세대에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 그걸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 마트에 가면 다 있지. 이러면 되게 삶이 쉽잖아요. 어떤 먹을거리를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먹는 풀을 배워본 사람? 또 그런 걸 바라본 사람들은
금방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희망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다. 공연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합창이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그 하나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통도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저 아이들은 저런 생각이나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간접 경험, 그리고 우리라는 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무섭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좀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나랑 친구랑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결과적으로 그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되는 그 과정이 어렵지만 나중에 아이들은 그 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내어지는 것들에 대한 성취감, 그다음 자신감, 그리고 서로 같이 해냈다는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그 경험의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은 저는 그 과정과 결과물들이 다 함께 만들어내는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고 표현에 뒤지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지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생활기,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거, 그걸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친구를 어떻게 배려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배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활하면서 직접 몸으로 익히고 알아가는 거, 그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사실 생활 습관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연습하고 또 해서,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학년이 오면은 그 기본적인 생활, 그 자기 몸 씻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 관계하는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도 관계의 기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대부분 혼자서 그러니까 외동이거나 이걸 배워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기숙사에서 끊임없이 부대끼고 배워가면서 이렇게 네모난 어떤 것들이 동글동글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여기 좀 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지네들끼리 부대끼고 또 부대끼고 풀어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 같아요. 간디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나도 청소년 시기에 옆에서 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내 인생은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간디학교 애들이 가끔 부럽기도 해요. 그런 어른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어쩔 때는 공감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늘 항상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딱딱한 교사보다는 옆에 항상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고자 노력하자. 이런 다짐을 하고는 해요. 그게 바로